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2기 민주당이 출범하자마자 이재명 방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행동, 심지어 숨쉬는 것까지 아마 방탄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방어, 아마 2기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물론이고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서는 벌써부터 판사들을 겁박하고 개딸들을 독려하는 발언들이 경쟁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재명 본인이 나섰죠. 영수회담 제안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안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고 보자는 것이죠. 1심 선고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금 의제 따지고 그럴 계제가 아니죠. 그만큼 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화답을 촉구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입장은 없다. 이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근데 사실 사사건건 이재명과 민주당이 발목만 잡는데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오히려 뜨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전당대회 전부터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밝혀왔기도 했습니다. 화가 났는지 이재명 대표실은 어제까지도 대통령실의 축하난 전달 의사를 무시하고 축하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지금 또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어쨌거나 대통령의 축하난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사법 리스크 방해를 해보려던 이재명의 1차 시도는 이렇게 지금 무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최고위원들이 판사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겁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이재명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유죄 선고를 받았을 때부터 재판부를 겁박해 왔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부에 당시 신진우 재판부였죠.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는데 신진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아마 이화영의 변호사가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한 가운데 이제 신진우 재판부가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그 재판을 맡으니까 개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 재판부였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대북 불법 송금 재판부로 결정되자마자 개딸들이 신진우 부장판사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 신진우 판사 사진을 올리고 끝까지 모든 것을 파헤쳐서 생을 존재하기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판사를 향한 범죄가 많아지길 기원한다. 이런 저격성 글들을 올렸습니다. 신진우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서명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진우 판사는 코앞에 닥친 위기는 아니죠. 신진우 판사는 2월이면 내년 2월이면 수원지법을 떠날 가능성이 남아있을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원래 판사들이 한 곳에서 2년이 지나면 자리를 옮기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연임된다면 4년을 계속 한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1심 선고를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보다는 다른 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이 저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재명 재판이 현타,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죠.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재명 재판에 현타가 왔을 때는 아마 개딸들이 굉장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개딸들에게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어제 저녁 TV조선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골적으로 판사들을 겁박했습니다. 이현주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야당의 유력 대선 대권 주자로 굉장히 기세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판결했다가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겁박이죠. 판사들에 대한 경고로 느끼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현주는 증거가 애매하거나 절차가 애매하게 진행된다거나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판결이 진행되면 국민의 저항과 불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대표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현주는 특히
정확한 정황 없이 유죄가 나왔을 상황을 전제로 정치적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화 시대에도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세나 명확한 증거, 국민적 저항 이런 말들을 언급한 것은 판사들에게 알아서 판결해라 이런 위력 시위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증거를 놓고 다투는 재판에서 기세가 왜 나옵니까? 또 이재명이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기세가 높기 때문에 법대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에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였죠. 유창훈 판사가 유죄가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 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 재판부들도 유창훈 판사의 재판을 잘 참고해라 이런 말로도 듣기는 부분입니다. 10월로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는 사실상 무죄가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재명이 유죄를 받을 것을 직감하고 있으니 저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특히 이현주는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명확한 증거 운운했는데 정치적 기세를 판사의 판결에 정치적 기세를 갖다 들이댄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 판사들이 또 무죄를 선고할 때는 몰라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었던가요?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기세의 문제다 이런 말은 판사들을 향한 경고일까요? 이재명에 대한 증거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어느 사건보다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특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국토부의 공문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성남시의 공무원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공문을 전혀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정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사람 자체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 호주로 뉴질랜드로 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도 함께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몰랐다는 말을 재판부에서 과연 인정을 해줄까요? 위정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위정을 시켰던 김진성 씨가 이미 법정에서 다 자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이 위정을 교사하는 그 녹음 파일이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쪽의 기운 판사라고 하더라도 이런 범죄를 무죄 선고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본인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현주가 또 민주화 시대의 전례 이렇게 운운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YS가 DJ 비자금 수사를 중단시켰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YS는 나중 회고록을 통해서 만약 대선을 앞두고 DJ 비자금 수사를 계속 그대로 진행했더라면 국민적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죠. 어쨌거나 결국 그 덕분에 이회창이 떨어지고 DJ가 대통령이 됐고 또 DJ 비자금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죠. 그래서 비자금 수사를 계속했다고 해서 국민적 저항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그러고 보면 이제 이재명도 DJ 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DJ와 이재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선 사람에 대한 무게가 다르죠. DJ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못 바쳤던 사람이고 이재명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뭘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떠오르는 행동이 없습니다. DJ 비자금은 당시 정치권의 관행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직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금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DJ는 또 당시 검찰 수사 초기 단계였지만 이재명은 이제 모든 수사가 끝났고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이현주가 말한 과거 민주화 시절의 전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적 저항 운운한 것은 아마 DJ가 정말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주뿐만 아닙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마치 입을 맞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선거법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병준은 또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듭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현주보다 훨씬 노골적이었죠. 국민적인 저항을 생각해서 설령 죄가 있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까지도 그런 표현은 좋지 않다. 그래도 상권 분립 세상인데 이렇게 김병주 의원을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 지도부가 압박을 한다고 그렇다면 재판부가 겁을 먹고 과연 무죄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고 또 이미 모든 국민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재명의 유죄 증거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법을 위반한 내용이나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이런 점 등을 미뤄보면 형량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원 미만 그러니까 90만원이나 80만원 이렇게 선고된다면 선거법은 폐지해버리는 게 더 마땅할 것입니다. 단돈 10만원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한성진 판사입니다. 한성진 판사는 성향은 좌파 성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거에서만큼은 좌우우면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일단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위정교사 담당 재판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비마다 이재명의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김동현은 대장동 재판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재판에서는 상임위 출석 등의 명분으로 이재명이 조퇴를 요구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조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축을 샀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현 부장판사의 경우 위정교사 혐의 재판에서 형량에 다소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양형 기준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형량을 무턱대고 낮추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아무리 김동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까지 내려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최소한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현주와 김병주가 노골적으로 지금 방송을 통해서 판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개딸들에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활동할 시간이다.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조만간 개딸들이 판사들을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했듯이 판사들을 겁박하는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